반갑습니다. 11주차 1교시죠. 그죠? 시간은 잘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또 일부 또 학교에 가는 수업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 모의 수업하고 뭐 이런 이제 좀 피드백 많이 받고 계속 이제, 수준해가면서 이런 수업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또 교수님들과 같이 그죠? 고민하고 또 완성해 나가는 작업들이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강화까지는 우리가 거의 다 봤고, 그죠? 뭐 강화도 앞에서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는 뭐 아동이나 학생들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런 뭐 교재에서 제시된 내용 말고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뭐 교육봉사나 뭐 이렇게 갈 때 보면은 다양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여기 학교 갈 때하고 저기 학교 갈 때하고 아니면은 또 다른 이제 뭐 어떤 특징적인 그런 학교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용한 방법 중에서 좀 유익하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니까 그죠? 사용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네 번째 토큰 제도 행동계약 집단 강화의 적용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도 그 뭐지? 또 기말이 있잖아, 그죠? 기말은 시험을 쳐야 될 것 같은데 멀리 있는 친구도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과대한테 일단은 안내를 좀 해서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한번 해봐요. 그래도 또 학부라서 대학원 수업도 그냥 시험을 치기로 했거든요. 기말은 중간까지는 이제 과제로 대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편한 시간에 또 칠 수 있게끔 하고 시간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먼저 고민을 좀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따로 제가 또 얘기를 드릴게요. 자, 오늘은 토큰 제도. 자, 토큰 그죠? 나도 많이 해봤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게 토큰보다도 뭘 하면은 단체부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시험 점수가 뭐 그거 하다든지 그리고 내가 어릴 때는 사실 이 토큰을 한번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강화를 받아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고향이 어디냐면은 합천이에요. 합천 제 고향이. 그래서 합천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시골이었잖아요. 그죠? 동양이 나고 뭐 이러면서 뭐 길이 뭐 새롭게 막 이렇게 잘 형성되고 이랬는데 예전에는 진짜 덜커덩 이렇게 가는 곳이었어요. 포장도 안 되어 있었어. 상상 안 되잖아, 그지, 여러분들. 저기 이제 조금 이제 발전이 덜 된 전라도 쪽으로 가도 그래도 이제 길이 이제 잘 닦여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고등학교 때를 이제 연합으로 오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마산하고 합천 이렇게 한 번씩 주말에 가고 이러면 먼지 다 뒤집어 쓰고 가. 덜크덩 완행열차. 이제 그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릴 때도 그냥 어떤 이 토큰 강화 이런 부분들은 전혀 뭐 이렇게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모들이 워낙 뭐 농사일이라든지 막 이런 쪽에만 이제 주로 그거 하고 항상 뭐 예전에는 이제 뭐 연탄도 없을 때니까 뭐 장작을 패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뭐 밥을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엄청 그죠 여러분들 옛날이야 같은 느낌이잖아. 그렇게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은 또 그죠? 또 개인차가 굉장히 또 다양하잖아. 다양하고 또 뭔가 제대로 바로바로 수행이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좀 특징적으로 또 특히나 또 요즘 아이들이
물질에 좀 그거 해요. 밝아요. 그래서 엄마 이거 하면 뭐 해줄 거야?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 엄마 이거 하면 뭐 해줄 거야? 엄마 이거 하면 뭐 해줄 거야? 엄마 나 그거 하면은 피자 사줄 거야? 뭐 이렇게 한 적 없어요? 뭐 있으면서 그래. 그지? 자,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아이를 키울 때는 어떻게 했느냐? 나는 그걸 많이 쓴 것 같아요. 뭐 강화나 토큰이나 막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아이들이 직접적인 학습적인 그런 요소들 안에서도 보면은 항상 이런 게 있었잖아. 스티커 붙여가지고 뭐 하고 또 몇 번 칭찬을 들으면 막 이렇게 예전에는 뭐 유관계약서나 이런 게 별로 없었죠, 그죠? 막 이 손가락을 세우나 아니면은 달력에 빨간 걸로 뭐 자기가 알 수 있게끔 그죠? 펜 색깔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아니면 글자를 막 이렇게 적어 놓죠, 그죠? 뭐 심부름해서 한 번, 1 적어놓고 또 그 다음날 엄마 무슨 심부름해서 2번, 2 이렇게 딱 적어놓고 자, 그죠? 근데 우리 아이는 어릴 때 잘했어요. 저, 저, 어, 대학 다니고 막 이럴 때 저거, 자기네들 마음대로 좀 막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토큰 하면은 가물가물 생각나는 것도 많을 것이고, 지금은 이제 토큰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야 되는 이제 또 이제 사람으로 이제 또 거듭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이제 토큰 제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해서 네,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토큰 그죠? 조건 강화제라고 우리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토큰으로 사용한다면은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까처럼 달력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뒤에 우리가 넘어가면 유관 계약서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선생님하고 직접적으로, 그지? 이렇게 한다든지, 집에서도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티커. 스티커가 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스마일 스티커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문구점에 가면은 다양한 거 많아가지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 그래서 스티커가 한번 붙이면 잘 안 떨어지는 걸 해야 돼. 그럼 애들이 뗐다 붙여도 뭐 그렇게도 해요. 다른 애들이 장난쳐가지고 떼버릴 수도 있잖아. 붙여놓은 걸, 그지? 그거는 이제 학급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이 정확하게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이가 하나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원래 아닌데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유관계약서 상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좀 좋다는 얘기예요. 물론 자기 거에 뭐 막대 그래프가 있으면 막대 그래프에 이렇게 착착 색칠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애들이 색칠을 뭐 하나 더 해버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다 뭐 매의 눈으로 쫙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 뭐 진짜 뭐 그죠? 2시 그거처럼 그렇게 안 돼가 있으면 좋은 계약, 유관 계약이라든지 아이와의 그 약속 부분들을 해놓고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버리면 이게 우리가 강아지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효과성이 처음에 그렇게 딱 뭔가 실망이나 이거 아닌데 하는 불신이나 이런 게 딱 생겨버리면 아이들이 다음부터는 잘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토큰 자체가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물물 교환이 그지 뭐 이게 뭐 돈 주고 사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학급 내에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그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 근데 이제 화폐처럼 토큰 자체는 강화하는 힘이 없지만 교환 물물 교환 물물 교환은 아니지만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강화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물물 교환해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환으로서의 이제 뭐 화폐 이제 가치 부분들을 얘기하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뭐 예전의 부분들하고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있을 건데 그죠? 뭐 쿠폰 같은 게 있으면은 바로 그죠? 그건 조금 다른가? 그지? 시대가 바뀌면서 약간 이런 뭐 변화되는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토큰 제도를 가지고 토큰 경제라고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화폐
처럼 교환 가능하고 어떤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교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큰 경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큰 제도에서 뭐 토큰은 가치 있는 것과 교환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뭐 의미적인 부분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죠? 그래서 토큰 제도를 구성하려면은 그 안에 이제 어떤 구성 요소가 제대로 이제 이렇게 갖춰져 있어야지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53쪽에 보면 여러분 쭉 책에 나와요. 책에 좀 내용이 좀 잘 나와 있어가지고 같이 보자. 자, 구성 요소는 보면은 뭐 있어요? 그지? 있지? 목표 행동. 그 다음에 뭐 토큰 교환 강화제. 자, 그죠? 목표 행동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 그지? 그래서 목표 행동은 강화될 행동, 표적 행동,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토큰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 싶은 행동. 토큰적을 하나 붙이기 위해서 내가 꼭 저 행동을 해야 돼. 오늘 학습지를 미루지 않고 오늘 해야 돼. 학습지 딱 해놓으면 엄마가 딱 그 스마트 스티커를 하나 딱 붙여주는 거지. 보자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그죠? 자 그렇게 뭐 목표 행동은 이렇게 처음에는 좀 작게 시작을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 성공하기 쉬워야 돼요. 그럼 처음부터 여러분들 그 학습지도 보면은 다양하죠. 그죠? 다양하면은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계산하는 게 여러 장에 걸쳐가지고 하루에 해야 되는 분량이 있다. 그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면은 애가 이제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하루 중에 그 뭐 일주일을 나눠 가지고 딱딱 분량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다 하지 못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3개 중에서 2가지만 해도 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쉽게 달성할 수 있게끔 처음에는 좀 우리가 스타트 할 때는 여러분들 좀 그렇잖아. 스타트 해가지고 뭔가를 하나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스타트 해가지고 시작하는데 턱 선만큼 막 이렇게 벽이 쫙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죠? 목이 이렇게 꺾이도록 이렇게 쳐다봐야 될 게 내게 할 일이 많다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죠? 난감하죠, 그죠? 난감한 게 하기 싫어 막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거는 조심해야 돼. 우리의 기준하고 우리 그 개인차가 다양한 우리 아이들의 기준하고 항상 다르다는 건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잖아. 그럼 우수한 인재들은 자기 기준들이 좀 정확하게 있다는 거지. 정도라든지 수행하는 속도라든지 유능감이라든지 이런 게. 근데 우리 아이들의 그 기준에 맞추면 그게 속이 첨벌날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딱 객관화 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지. 객관화 잘 안 돼. 물론 잘 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참아야지 이런 게 기다려야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아니야? 아니면 너무 좋은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들을 우리 아이한테 맞춰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그걸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목표 행동이, 처음에는 조금 많지도 않으면서 조금 쉽게 달성할 수 있게끔, 표적 행동에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정도가 되어야 돼요. 아예 안 된다 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좀, 앞에서도 얘기하듯이 조금 쉽고, 좀, 또 이렇게 너무 가지수가 많지 않게, 작게, 그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예 안 되는 아이들한테는 뭐, 좌절만 주고, 그죠? 나 이것 때문에 나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모든 학생에게 또 동일한 부분에 대한 행동을 요구할 필요는 없어요.
각 개인마다 그게 있으면 그 개인에 맞춰, 개별화에 맞춰가지고 딱, 우리가 어떤 표적 행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뭐, 나중에 집단, 토큰 제도를 실행할 대상이 집단인 경우, 이것도 나중에 나와요. 여기 지금 간단하게 보면, 집단 전체에게 요구되는, 뭐, 행동. 그지? 이런 거는 많잖아. 기본적인 우리가 학급의 규칙이라든지, 또 수업 시간의 기본적인 규칙들, 이런 거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짜자자자자 막 이래 하면 선생님 따가워서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럼 탁 하면은 그냥 거기에서 선생님이 이제 초이스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목표 행동으로 선정할 수도 이제 요구되는 행동을 목표 행동으로 전체에게 이제 요래하는 경우도 있고 집단 내에 또 보면 아이들 각자의 그런 게 있잖아, 그죠? 목표 행동. 요렇게도 다양하게 우리가 그 할 수 있다는 거죠. 맨 뒤에 보면은 이제 집단 내에서의 이제 뭐 개인적인 거 하고 드셔가 쭉 나오니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예시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시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될 거예요. 여기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여기 보면은 성철이 내용 나오잖아, 그죠? 뭐 성철이가 제 시간에 학교에 오는 행동, 집단 내 아이들의 각기 다른 목표 행동, 이런 부분들. 영민이는 준비물을 이렇게 잘 안 챙겨오는 것 같다, 그지? 재영이는 또 뭐 문제 행동이 있는 거지. 수업 시간에 자리 이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행동과 수준을 찾아서 개별적인 이런 이제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이 토큰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토큰은 여기 토큰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물건 해가지고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책에 보면 여러분들 하단에 보면 좀 나와요. 토큰이 가치 있는 것과 교환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 여기 이제 우리가 토큰의 의미들이 나왔지, 그지? 토큰 자체는 학생에게는 원래는 가치가 없는 것이어야 되고, 자, 토큰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 강화제가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큰으로 쓸 수 있는 물건은 무엇보다도 휴대가 가능해야 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뭐, 쉽게 용이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학생에게 안전하고 해롭지 않은 것이어야 됩니다. 유익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큰의 안전성 부분들은 또 아동이 어릴수록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유아 특수 쪽에는 아이들이 좀 대상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어떤 교사가 그 안전이라는 부분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초등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에는 거의 우리가 뭐 어떤 유아의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유아의 경우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제거를 할 필요는 있는 거지. 그래서 쉽게 뭐 삼킬 수 있는 거라든지 뭐 삼키는 것도 그렇지만은 콧구멍이나 막 이런 데 넣기도 해요. 귀에도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조카가 콧구멍 안에 포도가 보면은 큰 것도 막 이렇게 달려있지만 사이사이에 보면 좀 작은 게 있잖아. 콧구멍에 들어간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뺀다고 혼났죠, 그죠? 애기는 또 이제 공포에 떨었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불안의 요소를 가미하는 게 되고 아이한테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 물건은 쉽게 이제 안전에 좀 이렇게 그거 하는 물건은 토큰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단추 그런 것도 그렇겠지, 그지? 그러면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뭐 입에서 질근질근 씹을 수도 있지만은 그걸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이건 휴대하기 좋다 이렇게 하면 요즘은 뭐 이렇게 코인 같은 것도 있나 모르겠다. 예전에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코인 같은 거 이런 것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놔놓고 아이가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뭐 토큰 통 같은 게 뒤에 이제 이렇게 쫙 돼 있으면 거기에 이제 넣는 거죠. 저금하는 거죠. 그죠? 뭐 돼지 저금통이 아니어도 우리 만들면 되잖아. 우유곽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토큰통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게 그 안에 쏙 넣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빼가지고 그걸 확인을 하고 그 토큰은 다시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자, 토큰 여러분들 직접적인 토큰 들어봤나 모르겠다. 옛날에 버스 탈 때 여러분들은 이제 카드로 이렇게 교통카드로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조그만 이제 1원짜리만한 토큰이 있었어. 거기 보면은 옛날에 우리 뭐 상평통번호 그렇게 조금 비슷하게 생긴 거. 그러면은 그걸 이제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 이제 집어넣어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 거죠, 그죠? 돈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편하잖아, 그지? 그게 있으면 한 달 동안 딱 사가지고 탁탁 넣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아, 그래요. 저는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자, 그러시면 그런 게 이제 이게 토큰 얘기할 때 이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재미는 없지만. 그래서 토큰은 학생이 목표 행동을 수행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으면 뭐 효과가 X 없다는 거지, 그지? 그건 당연한 거고, 그지? 그리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일반 뭐 클립 이런 부분 이런 거는 애들한테 좀 위험하잖아, 그죠? 그리고 클립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교실을 보면은 다 있어, 뭐 이런 게. 그러면 그게 혼용으로서 이렇게 그거 가져와가지고 딱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특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 수 있어도 좋아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마다 한번 그런 활동 시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한다든지, 잘라가지고 뭐 코팅을 해가지고 뭐 뒤에 찍찍이를 붙여가지고 착착착 자기 걸 이렇게 뭐 붙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재밌는 활동으로 같이 하면은 이 토큰에 대한 아이들이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또, 뭐 수행하는데 아이들의 좀 뭐 행동 부분들을 좀 상승할 수는 있겠나? 이런 부분들이 뭐 되면 안 되겠지만 자기의 어떤 이제 목표 행동에 이제 도달했을 때 뭔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좀 재미는 있을 것 같아. 그 또 애착을 가지고, 그죠? 나 이거 좀 많이 해가지고 뭐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되겠죠? 그래서 354 쪽에 보면은 토큰의 장점들이 쭉 나와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보고, 쭉 읽어보자. 강화를 수량화할 수 있다. 붙여, 그지? 붙이는 게 제일 좀 빠르죠. 자, 휴대 가능해야 되고, 그지? 재사용 가능하고 다 얘기를 했죠, 그죠? 언제든지 제공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유관계약서에도 보면은, 그때그때 제공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뭐, 급식소에서 뭔가 그게 일어나는, 문제행동에 대한, 이제, 그 토큰이라 하면은, 급식 시간이 끝나고 바로 이렇게 뭐 스티커를 준다든지 그게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죠? 그러지 않으면은, 뭐, 나 스티커 언제 받아? 아니면은 막 이제 급식하고 있는데 선생님 스티커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더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급식 끝나고 이제 그 교실로 오면 선생님이 딱 이제 그걸 한다는 거죠. 그럴 때도 선생님의 시간이 항상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딱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딱 이제 기다린다든지 뭐 선생님이 딱 먼저 얘기를 하고 나오세요 해가지고 스티커를 탁탁 나눠주고 자기 거 딱 붙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쉽게 표준화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표적행동을 일관성 있게 강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재사용 양을 언제든지 자신의 토큰 양을 언제든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코인 넣는 거는 투명하게 되어 있는 게 나을 거고, 아니면은 뭐 그죠? 그 페트병 같은데 중간에 딱 잘라가 이렇게 위에 시트지 같은 거 탁 붙여가 구멍을 딱 내가 하면 그 안에 투명하게 되어 있으면은 페트병 안에 뭐 코인이나 토큰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스티커로 바로 이렇게 하면은 좀 좋아요. 그리고 스티커가 또 잘 떨어지지 않게. 또 스티커가 아이들 문구점에가 많거든. 나 저거 있던데 하나 사가지고 친구들마다 다 붙여버려. 안 되겠지. 그지? 근데 그런 것도 잘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요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참 잘했어요. 그거 아직까지도 그죠? 좀 다시 이렇게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탁 이렇게 해주잖아.
여러분들 클럽에 가도 뭐 이렇게 탁 찍어주는 그건 아니고, 참 잘했어요. 그래서 학생의 수행 정도에 비례해서 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학생을 방해하지 않고 전달 가능해야 되고, 행동 예선됨에 따라 가치를 달리 제공할 수 있고, 그죠? 학생이 원하는 것을 얻는 만족 지연을 연습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큰은 바로 내가 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어떤 뭐 물건도 아니고 뭐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어느 몇 개가 되면은 그걸 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지연 부분들이 또 제대로 안 되는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또 뭐 하나 아니면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짧게 해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이제 길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도를 조금 더 그걸 높여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돼요. 처음부터 안 되면 아이들이 아 이건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뭐 그건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아 나 저거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지. 그 강아지는 사람과 장소 이렇게 상관없이 사용 가능해야 되고 사회적 강아지보다 더 이제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바로 일어나니까 사회적 강아지는 뭐 우리가 뭐 좀 그런 사회적 행동 관련해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교수가 돼 있어야 되고 그죠? 그걸 갖다가 또 다시 사용해 가지고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토큰 제도의 실행 절차는 300 몇 쪽에 나와요? 55쪽에 나올 수 있죠, 그죠? 자, 그 355쪽에 위에도 토큰 제도의 구성 요소 여기도 조금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먹는 거 물건 뭐 활동 뭐 스티커 이렇게 붙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몇 번 안 하면 뭐 청소 면제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좀 쓸 수는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토큰 제도 실행 절차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죠? 여기 9가지 정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실행 순서. 표적행동의 선정, 표적행동에 대한 토큰의 양을 결정하고, 그리고 무엇을 토큰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지? 결정하고 토큰을 구입하거나 제작하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걸로 나 뭐 잘해야지, 어떤 행동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거 몇 개 받아야지 하면서, 이게 몇 개 받으면은, 나 보드게임 진짜 좋아하는데, 그거. 아니면 나는 책을 읽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림책 이렇게 하면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교환 제가 바꿀 때까지 토큰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 그죠 양을 기록한 방법 이것도 그리고 교환 강화제를 선정하여 그 값어치를 이제 결정하고 우리 그 연구소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으면 100을 다 못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엄마하고 뭐 아이하고 둘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뭐, 일주일에 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해가지고, 이거 7개 채우자, 이렇게 해도 처음에 하면은 다 못 채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두 사람의 이제 그거는 이제 다 못 채웠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래왔지만은, 반 정도 채워도 좀 잘했다 하지만 똑같은 토큰은 아니더라도 그런 이제 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것도 해주면 좋아요. 그것도 엄마와 아이의 이제 욕심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천천히 하자면서, 천천히 하면 또 더 재미도 있고, 엄마하고 이렇게 약속을,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잘할 수 있는지, 이걸 천천히 해보자면서, 생각을 하고, 아니 너무 이렇게 막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은 힘들잖아.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사실 힘들었어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자기는 뭐 그게 의무이냐 막 이렇게 막 했던 거지.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엄마도 오랜만에 자기 어떤 뭔가 괜찮은 약속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선생님한테도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좀 막 오버해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한 것도 있고. 일단 한번 해가지고 오라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수정해서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낮추면은 지도 이제 기분 상하니까 주말까지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주말에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 꼭 이런 뭐 엄마와의 그런 약속 부분들을 꼭 이제 지켜주면 좋겠지. 뭐 이렇게 하면 그래 주말에도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리고 그죠? 종류별로 그 값어치와 함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가 좋아요. 게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보통 보면은 아이들 우리 이렇게 바디 트레이싱 해가지고 신체 본떠기 해가지고 거기에 엄마 아빠가 100가지 칭찬을 다 이렇게 적어요. 1번부터 100번까지. 엄마가 50개, 아빠가 50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 이제 그 바디 트레이싱 하는 본떠기 한 자기 상을 갖다가 엄마하고 막 이래 아빠하고 아빠 오는 친구들은 아빠하고 같이 꾸미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 엄마하고 아동이 이렇게 꾸며가지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아요. 이렇게 색칠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스티커도 붙이고 하트 스티커를 칭찬 스티커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스티커 안에 글자들이 적혀져 있는 것을 사랑해요, 예뻐요, 오늘 잘했어요, 멋져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위에 이제 여러분들 전지 한 초등 어린아이들은 유아들은 한 장 정도만 하면 되는데 초등은 한 장, 2장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작게 해가지고 겹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주기도 하는데 그 위에 티셔츠 부분들을 전부 다 그 스티커가 이렇게 우리 손톱만 하잖아, 그지? 그렇게 큰 거는 뭐 스마일 스티커 큰 거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스티커를 종류별로 막 이렇게 해놓으면 그 칭찬 스티커 그것만 해가지고 셔츠를 다 완성해가지고 자기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집에 이제 거실에 보면은 큰 그죠 샷이 있잖아, 그지? 그게 붙인 엄마들 안 좋아하지. 미간살 안 좋으니까. 안 그러면은 자기 방문에 들어갈 때 이렇게 탁 붙여 놓으면 애가 그렇게 행복해 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 100가지 칭찬 중에서 한 10가지만 자기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있잖아. 이건 진짜 우리 엄마가 나를 제대로 보고 이제 칭찬해 주는 거야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또 액자로 멋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액자를 탁 해갖고 이렇게 놔두면 항상 자기가 그 칭찬을 보고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뭔가 이제 한다는 그건 있더라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게시하는 그게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저번보다는 좀 그렇네. 아니면 옆에 친구보다는 좀, 스티커, 똑같은 이제 뭐 표적 행동은 아니지만 좀 적은 것 같으면은, 이렇게 울까, 안 울까? 안 울어. 그 애들이,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죽죠? 그러면은 뭐,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면 되겠지, 그지? 이 친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2개 받은 거고, 너도 잘하고 있어. 근데 좀 더 받고 싶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받고 싶다 하면은 선생님이 좀 이렇게 방법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 선생님이 우연찮게 하나 뭐 만들어 준다든지 그 아이의 그런 어떤 행동들을 뭔가 할 수 있게끔, 그지? 만들어 줄 수도 있겠지, 그지? 여기 다 못할 수도 있겠다. 근데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토큰 제도를 교수하고, 자, 표적 행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그죠? 특권제도를 실행하고, 표적 행동이 향상을 보이면 강화 계획을 약화하고. 자, 이게 중요해요. 그죠? 요 부분들이 언제 이렇게 딱 할 것인지, 우리가 제거라든지, 약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잘 못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뭐 토큰 제도의 어떤 토큰 제도의 어떤 여기 보면은 357쪽에 좀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유도 있어요. 유용성 부분들을 제가 토큰이 일반화된 이제 조건 강화제이고 그래서 학생들의 동기 여부를 위한 노력이 덜 필요하고 그 다음에 토큰은 학생의 행동과 교환 강화제가 제공되는 시간 사이를 연결해 줌으로써 지연된 강화의 효과를 가능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큰은 학생의 행동과 교환 강화제가 주어지는 장소를 연결시켜 주므로
동일한 토큰으로 학교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큰은 뭐 어떤 이게 뭐 사회적 칭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짝지어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칭찬이 토큰과 동일한 강한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토큰을 얻기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행동의 양과 강도를 점점 늘려가고 토큰 제도가 유효한 기간이 점차 어떻게 줄여가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더 강화를 시키는 거지, 그지? 쉬운 거에서 조금 조금 어려운 거, 그지? 그리고 유효기간이 길면 또 그러니까 유효기간도 좀 짧게 하고 또 다음 걸로 딱딱딱딱 이렇게 체계적으로 착착착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확 다 해버리고 쉬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토큰 그걸 쓰고 다음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지? 그리고 토큰 제도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물론 단독으로 사용해야 되지만, 그죠? 다른 종류제들과 이렇게 병행하여 이제 이렇게 좀 해주면 더 좀 괜찮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행동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유관계약이라고 여러분들 계속 앞에서도 얘기를 들으셨죠. 그죠? 자, 행동계약은, 최종 목표하는 행동과 강화 사이의 유관관계를 글로 쓴 문서를 얘기를 해요. 뭐 글로 쓸 수도 있고, 그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파 같은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파를 딱 이용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어떤 밑에 스티커를 붙여준다든지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을 못 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파를 사용해서 그렇게 바로 시각적으로 내가 저 행동을 해야지 스티커를 얻을 수 있구나, 받을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림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뭐 초등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별로 탁탁탁 해가지고 좀 빡빡하게 짜여지겠지. 이게 뒤에 그림이 좀 나와요. 나중에 봐요. 행동계약은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이 서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서로 서명해야지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서화하는 것은 나중에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문제를 피하게 해줍니다. 이거는 진짜 많이 일어나거든. 엄마 따로 스티커 붙이고 엄마 아이 해가지고 거기 같이 이제 스티커를 붙여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붙여오면은 둘 다 난리가 나. 집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얘기를 해. 엄마는 내가 여기 했는데 이거 X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스티커가 붙이는 스티커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이때가 언젠지 그날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표적 행동을 완성하는가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부분들을 또 이제 뭐 일어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인정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런 부분들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다 뭐 이렇게 설명해도 사실 이제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지 엄마들이. 다 잊어버려. 엄마도 막 예 해놓고 이제 기억이 저편에 가버려. 나와 똑같은 느낌이야. 자, 그래갖고 이제 아이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아니잖아. 너 하다가 말았잖아. 하다가 뭐 기분 좋게 안 하고 에이 힘들어. 아이 진짜 막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 막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의 행동 부분에서 기분이 좋지 않게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거지 엄마는. 이게 설명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표적 행동의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을 아이하고 이제 엄마하고 다시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한 주는 그냥 그렇게 이제 하고, 왜냐면 그게 계속 이제 충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그랬어, 어떤 부분들이 그랬어,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요 부분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는 수정해가지고 엄마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누구가 이제 똑같이 그러면은 거기에서 만약에 또 하다가 그거 하면은 엄마한테 짜증 부리지 말고 뭐 엄마하고 같이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엄마 이거 어떻게 나 그래도 이거까지는 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자기 뭐 의견을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엄마하고 이제 그걸 의논을 해보자.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집에 가면은 또 엄마가 이제 거기에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오면은 치료자가 뭐 상담자가 주체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가면은 가족 간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유대관계들을 좀 망가뜨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교사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갖다 등한시하고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굉장히 그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은 부모가 우선시 되거든. 그래서 뭐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야기하자 이란다. 엄마 왜 그러신데? 뭐 이렇게 하면 내뭐 안 되는 거겠죠. 자, 물론 자기가 뭐 교사가 유능하고 치료자가 유능하다 해도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집에서 협력자는 엄마일 뿐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아이가 엄마는 딱 무시하고 이제 그 치료자라든지 뭐 교사한테 뭐 의존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균형이 안 맞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지. 아무리 선생님이 좋아도 집에 가면은 또 엄마가 또 좋아야 되고 엄마의 이제 어떤 지시라든지 엄마가 뭔가를 해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서 엄마가 아닌 것을 하라고 하진 않겠죠. 그죠? 아닌 것을 하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제 교사가 뭐 한다든지 치료자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엄마는 뭐 수준이 안 되고 뭐 나는 되고 나는 유능하고 엄마는 유능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 근데 여러분들도 뭐 그럴 수가 있나요? 하시면은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가 이제 그 교사나 치료자한테 의존적으로 딱 너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나요. 선생님 말만 듣고 엄마 말 안 듣는다고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엄마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자. 엄마가 속상하면 너도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잖아. 막 그렇게 하면은 왜 뭐 또 엄마가 집에 가면 나는 왜 엄마 말 안 듣고 왜 선생님 말만 듣니? 이렇게 막 엄마가 또 화가 나가지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도 있으니까 딱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엄마하고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엄마 개인의 이제 문제들도 많아요. 너무 뭐 생활에 찌들려 있다든지 막 이렇게 건강상의 어떤 힘듦이 있다든지 막 이런 게 더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간단하게 엄마들 이제 상담해주고 힘들 부분도 있으면은 그 뭐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하면 괜찮은지 이런 걸 이제 상담해주면 엄마도 좀 가벼워지면 아이들 뭘 이렇게 행동 이제 우리가 표적 행동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게끔 같이 이제 같이가 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협조가 적극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행동계약에 있어서는 동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행동계약의 구성요소, 과제에 대한 설명, 과제 완성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과제, 보상, 수행 여부에 대한 기록, 그죠? 뭐 체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도장 같은 것도 있고, 그죠? 계약자와 피계약자의 이제 서명 이런 부분들로 이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 보면은 행동계약서 해가지고 구성 요소 쭉 나와 있죠, 그죠? 첫째, 둘째, 셋째 과제에 대한 뭐 설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번째까지 쭉 있는데 거기 안에 또 똑같이 그래도 행동계약서 할 때 누가 무엇을 얼만큼 언제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학자들이 또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행동계약이 이제 진행 장점들은 자, 360쪽에 보면은 쭉 나오죠, 그죠? 장점들은 학생의 어떤 참여가 가능. 이건 기본이고. 행동지원을 개별하고 용이하고 계약의 내용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나중에 전후 이렇게 해가지고도 볼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형성평가하는데도 좋게 이제 사용될 수가 있으니까 교사와 학생 모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시행할 수 있고.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냥 초점이라고 보면 돼요. 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지만, 그지? 학생의 참여, 개별화 용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 학생이 그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결국은 대상자가 이 아들이잖아. 주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주체가 되는 대상자가 정확하게 자기가 뭘 왜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오고 막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선생님 말씀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개별화 교육 계획서를 작성할 때 학생의 현재 수준과 목표를 준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어떤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자 이거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문서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헷갈리지도 않고 선생님도 앞에 전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다음날 또 다르게 얘기하고 이러면 이거는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강의 계획서를 이렇게 쭉 그걸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좀 변화되고 이러면 좀 싫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주면 좋겠는데 하는데 중간중간에 또 공휴일이 생겨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때 또 보충을 해야 되고 또 보충이 안 되면은 또 뭐 과제로 대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과제 부분이 하나만 있었는데 어줍지 않게 또 그 비대면으로 뭐 하다 보니까 과제가 계속 발생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죠? 그런 이제 계획된 일관성 있게 뭘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난처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엑셀런트 하잖아. 그지? 말이 빨리 안 나오는 거는 안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침 넘기다가. 그죠? 그래서 유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그런 친구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도 있죠. 뭐 이렇게 또 막 글을 올려가지고 뭐 교수님이 뭐 어떻다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어떨 때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학생의 또 이제 생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이제 교수들한테 이제 먼저 이렇게 전화를 문자를 한다든지 전화를 제가 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자를 해가 학번 누구입니다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좀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 부분을 내가 좀 참고해서 되도록이면 너가 이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좀 뭐 재미가 없다든지 뭐 이런 재미는 없어 사실 그거는 어떻게 흥미롭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이제 뭐 방법적인 부분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장점들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일단 대상자 학생이 내가 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아이들의 어떤 행동 표적 행동이라든지 어떤 행동 형성을 하는데 좋은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도구로 잘 사용되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실행 절차는 여러분들이 쭉 보면 돼요, 그죠? 행동계약서에 얘가 여러분들 9-5 약속장 362쪽에 우리들의 약속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학생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잘 하더라고. 굉장히 이제 교구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때도 보니까 엄청 잘하더라고. 탁월하게 있는 친구들도 있고 좀 많은 예시들을 통해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6에 보면은 조금 그죠? 어때요? 한견이 좀 올라간 것 같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걸 이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집단 강화 요것도 이제 요래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는 여러분들 책에 쭉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자, 일단 집단 강화가 이제 어떤 아동에게 변별 자격이 주어지고 아동에 따라서 바람직한 행동을 보면 적절한 이제 강화제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정서적 집단 유관, 독립 집단 유관, 상호 의존적 집단 유관 어떤 이제 적용하는 집단에 적용하는 이제 방법적인 부분들. 자, 요거는 책이 뭐 그대로 나와 있고 예시도 잘 나와 있고 그리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럼 카디진하고도 그죠? 강화 제시 방법들이 책에
368쪽에 그림 9-7에도 또 나와 있죠.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때, 이 방법을 쓸지, 저 방법을 쓸지, 좀 이게 유익한지, 이런 부분들만 잘 이제 구별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학급 차원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주차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2주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